12월 24일 늦은 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도 변함없이 저의 길을 걸어갑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휴일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들 또한 어떠한 일이 태풍이 불건 긍정적인 일이 발생하건 좋은 일이건 안 좋은 길이건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평상시와 똑같이 just because 그냥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한 중요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나이지리아, 터키, 아르헨티나 계속해서 암호화폐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스위프트 2.0 더불어 통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 코인이 정책적으로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 그 망은 스위프트 2.0 망을 통해서 움직인다. 그리고 종이화폐가 끝나간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끝단에는 역시 BIS가 있었다. 국제결제은행, BIS 상호운용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의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죠. 그 그림을 로드맵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이 기사를 하나하나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거래 제한을 해제하였다. 코인 발행도 허용한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서 나이지리아 화폐인 나이라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최근 은행 및 금융기관들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은행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다. 지구적,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죠? 그들이 에너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 규제와 법과 제도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규칙을 만들어서 대중들을 100% 사용하게 만들겠죠. 더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리플과 SEC의 소송도 따라옵니다. 센트럴 뱅크 오브 나이지리아 그 공문을 지금 첨부했는데요. 2023년 12월 22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은행들은 암호화폐 회사 VASP의 계좌 개설, 정상 계좌 제공, 외환 거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통화 시스템이 송두리째 새롭게 도입되는 겁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허용 지침. 암호화폐 회사들은 은행과 거래하려면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운영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VASP는 최소 5억 나이라의 자본을 납입해야 된다. 토큰을 발행하려는 암호화폐 회사는 SEC에 백서를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나이지리아에서 토큰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자, 토큰 발행.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토큰 발행은 블록체인이 발행을 하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이 바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더불어서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토큰화가 됩니다. 블랙록 레리핑크가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토큰화가 된다. 서클의 제레미 알레이어,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토큰화가 된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첫 번째는 뭐죠? 토큰화 혁명입니다. 돈의 자본주의가 송두리째 대형 마이그레이션, 이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과 각 알트코인들을 이제 연결시킨다. 그 이야기가 나왔죠? 물가 폭등과 함께 이미 아르헨티나 통화는 박살났습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통화 시스템에 대한 도입이 진행되고 있죠. 그 부분은 결국 스위프트 2.0 망의 확산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 국가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2억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정치, 경제 영향력이 큰 나이지리아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수용함에 따라서 아프리카 전역의 암호화폐 수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아프리카 대륙 또한 리플과 기득권이 선점을 끝냈습니다. 록펠러 재단, 그리고 모잘루프, 비렘 멜린다, 리플, 하이퍼레죠, 알리바바. 이미 그들을 통해서 선점이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자, 한 번 더 확장해 보시죠.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암호화폐 전문 교수를 금리결정위원회에 임명하였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터키의 통화정책에 바로 여기에 금리결정위원회에 임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은행 통화위원회, 터키 중앙은행 통화위원회 암호화폐 전문가를 임명하였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에 암호화폐 전문가를 임명했다. 왜 전문가를 임명했을까요? 결국 통화 시스템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을 우리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날 통화정책위원으로 파트마 웨주쿨 박사를 임명했다. 웨주쿨 신임 통화정책위원은 올해 저서 암호화폐 자산 회계를 펴내 금융경제 부분 도서상을 받았다. 교수 시절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자산을 주제로 강의하기도 했다. 이 말은 뭐죠? 모든 시스템에 통화정책에 블록체인 기술이 입혀지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BIS 국제결제은행 홈페이지에 암호화폐 표준 개정안 12월 14일 날 언급이 되었죠.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는 은행의 암호화폐 노출에 대한 기준 제정 제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발표했습니다. 제안된 변경사항은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준비자산 구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은행의 안정화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사 요구사항을 마련합니다. 또한 자문 문서에는 암호화폐 표준에 대한 일관된 이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술 수정안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표준에 대한 개정 제안에 대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암호화폐 표준 개정안. 이미 이 시스템이 준비가 됐다. 자, 그러면서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 BCBS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의 약칭입니다. 자, 보시면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은행이 XRP에 2억 5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북미 및 기타 여러 지역의 금융기관은 XRP에 대한 투자를 인정했습니다.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는 지난 수년간 가상자산 출현에 대응하여서 다양한 감독 활동에 참여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개별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서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총 19개 은행이 암호화폐 자산 투자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10개 은행은 북미 국가 출신이었고 7개는 유럽은행, 나머지 2개는 다른 지역 출신이었다. 이 시스템을 결국 이들은 도입을 앞두고 결국 차례로 로드맵에 따라 지도에 따라서 결국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무척 강조했었죠. 국제결제은행, 암호화폐 익스포저 은행은 전 세계 은행의 20%에 불과하다. 메이저 은행 10개 중에서 2개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또한 메이저 은행이고요. 그 보유 비중을 보면 아직 그 시장 규모가 너무나 작습니다. 은행의 암호화폐 익스포저 자산 중 비트코인이 40%, 코인베이스 주식은 30%, 이더리움은 5% 미만을 차지했다. 이 소식은 2023년 3월 2일 기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중인데요. 은행의 총 익스포저 비중 중 암호화폐 비중은 0.013%, 암호화폐 수탁 규모도 총 익스포저의 0.005%에 그쳤다. 전체 은행 표본에 대입하면 암호화폐 익스포저 비중은 0.0003, 수탁 비중은 0.0001까지 줄어든다. 제가 왜 시장 규모가 최소한 1000배 이상 확장하는지 이것 또한 최소한으로 미니멈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항상 1200배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전세계 파생상품 시장이 바로 1200조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이 1조 달러를 이제 넘어갔죠. 그쵸? 시장이 새로 응애가고 태어났다. 메가 팽창하는 걸 넘어서 폭발적인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거래 제한 해제, 코인 발행도 허용한다. 어제 아르헨티나에 대한 비트코인과 각종 코인에 대한 도입, 터키의 통화정책위원회 바로 암호화폐 전문가를 임명. 이 소식은 사실 BIS 암호화폐 표준 개정안에 이미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시장 규모는 메가 팽창합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넘어서 응애하고 새롭게 태어났다. 이유는 뭘까요? 산업혁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류가 태어난 이래
1780년도, 18세기 후반이죠. 이때 이후에 무려 몇백 년 만에 4번 있는 경우입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혁명이라 불러주고 있죠. 그 혁명이 우리 곁으로 온 겁니다.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셀트리온이었죠. 셀트리온에 처음 초기 시절에 투자했다면 아마도 큰 수익률로 다가왔을 겁니다. 에코프로 비암의 상장 이전, 대한민국 중후장대 산업의 바로 초기 시절, 3차 산업혁명, 미국의 빅테크, 바로 페이스북, 지금의 페이스북 메타죠.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더불어서 빅테크와 테슬라와 기타 등등의 IT 빅테크에 투자했었다면, 이와 더불었다면 우리는 천문학적인 수익률로 돌아왔을 겁니다. 1000배를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면 아마도 가문의 전설이자 다음 투자 문명의 전설로서 기록될 겁니다. XRP 소송, 리플 법무 책임자, 미국 SEC 합의 지안을 공개하였다. 리플 최고 법률자인 스튜어트 알드로티는 SEC가 2020년 12월을 제기한 소송에 앞서서 합의 지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자, 스튜어트 알드로티의 트위터입니다. 자, 보시면 12월 23일이죠. 2023년 SEC가 리플을 고소하기 전에 크리스와 브래드, 즉 3년 전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SEC는 XRP가 증권임을 시장에 발표하고 시장의 규정 중수를 위한 짧은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XRP는 증권이 아닙니다. SEC는 암호화폐 준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적이 없습니다. 클레이튼, 힌먼, 게리겐슬러 또한 다른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든 그것은 항상 한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XRP가 그 자체로 보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우리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SEC가 위선적인 폭군임을 폭로했고 미국 업계는 또 다른 날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까지. 자,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가격이 눌려있죠. 840원 언저리입니다. 즉 시장에서 소외를 시켜놨습니다. 다음 문명의 대장이 말입니다. BIS 상호운용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리플이 포진하고 있어요. 이만으로도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스위프트와 리플이 공존한다. 스위프트 1.0과 2.0을 공정시켜서 1.0의 에너지를 2세대로 이동시키는 거죠. 이걸 대중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격이 지지부진하거나 빡빡 기고 있으면 땡큐하고 매집할 수 있어야 돼.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길을 걸어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소송은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 소식 또한 참고만 합니다. 리플 CEO로 내년 SEC 소송 종결을 전망한다. 이 시기는 그들이 정합니다. 중요한 건 상품과 증권에 대한 규격이 나와야만 되겠지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와 따라오는 알트코인들의 ETF. 결코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7월 18일이죠. 법원 판결이 은행의 XRP 토큰 채택을 확대할 것.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전통 트레이디파이의 XRP의 토큰 채택을 확대할 것. 국경간 결제, 도매용 CBDC, 거액 결제용의 바로 송금이자 브릿지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얘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했다면 BIS의 스위프트와 리플이 공존하는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요.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말씀드립니다. 시장 규모가 1200배 이상 성장할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좌변에 이걸 모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변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당, 그레이스케일 포트 기준 또는 각 국가의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는 코인들을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폭발하지 않았던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 빡빡 기고 있는 애들 또는 상승폭이 지금까지 폭발했던 애들보다
조금 약한 애들을 모아가세요. 그리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내 차례 올 때까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래는 정해져 있다. 본인이 투자한 포트를 확신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시장에 투자했다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제1의 원칙은 투자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제2의 원칙은 제1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결국 지지 않다가 보면 결국은 크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리를 사수하세요. 대폭발의 시기가 다가옵니다.